세계 북한연구센터 안창일 소장과 함께 오늘 잠시 후에 있을 특별 중대 보도에서 어떤 내용이 있을지 자세히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 이게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그 속보로 접했는데요. 특별 중대 방송을 예고했는데 일단 어떤 내용이 좀 나올 거라고 좀 저희가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7차 당대회가 오늘 3일째 아닙니까? 네네. 네, 오늘 아마 폐막될 걸로 예상하는데 예. 폐막된다면 여기서 이제 김정은을 노동당의 최고 수위에 모신다. 즉, 예. 당 총비서나 당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해서 그 발표를 지금 중대 방송으로 북한이 예상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게 이제 그렇게 한다는 게 이제 어떤 걸 의미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하면서? 그동안 김정은 체제가 과도기를 걸어왔는데 김정일 사망 후 한 5년간 과도기를 걸어왔는데 이제 7차 당대회를 열고 7차 당대회 최대 그들이 말하는 목표는 이번 7차 당대회를 통해서 김정은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정당성을 확립하고 이제 김정은 시대가 개막된다 이런 걸 선언하는데 그것을 바로 제1비서에서 과도기적 직책인 제1비서에서 총비서나 당중앙위원장으로 선출함으로써 명실공히 북한의 이제 최고 지도자로 등극했다. 이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제1비서에서 총비서가 된다는 의미, 이게 이루어진 이후에는 북한의 어떤 정권이라든지 어떤 사회가 어떻게 좀 이전과는 좀 달라진다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김정은이 그동안 한 5년 동안 이제 과도 통치를 해왔는데 이제 총비서나 당중앙위 위원장이 되면은 네네. 자기가 보다 적극적인 자기 결심과 노력에 따라서 당을 움직일 수 있고 특히 지금 뭐 핵 문제에서 비핵화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금 나름대로 선언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거침없이 최고 지도자로서 해나갈 수 있다. 물론 그전에도 절대적인 권력을 누려왔지만 이제 나이 많은 김영남, 김기남, 최태복 이런 그 노세대들을 내보내고 자기의 충실한 40, 50대의 신진 세리 엘리트들을 주위에 포진해가지고 또 특히 이제 동생 김여정 같은 경우도 더 진급을 시켜서 높은 자리에 두면은 그만큼 자기가 결심한 것들을 마음껏 이제 실현할 수 있다. 이런 점들이 이제 달라지는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체제로의 어떤 확고함을 그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렇죠. 이외에도 어떤 내용을 좀 저희가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아마 북한이 뭐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상입니다만 지금 수소폭탄 실험을 또 준비를 좀 풍계리에서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아마 중대 발표라면 저는 두 가지. 이자 그 최고 존엄 최고 수위에 올려놓았다는 거하고 혹은 또 수소폭탄 실험, 5차 핵실험을 했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 두 가지 아니면은 그 외에 무슨 중대 방송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아까 이제 방금 저희가 화면으로 그 총화 보고를 보긴 했지만 자신의 최대 치적이 바로 핵 개발임을 천명을 했던 하루 전과는 달리 전혀 다른 언급을 했다는 얘기죠. 김정은의 비핵화 발언이 있었는데요. 어떤 의도로 좀 보셨습니까? 그거 보시면서. 예, 6일 날 개회사에서는 핵개발 또 ICBM 발사 이런 것을 최대 치적이다, 네네. 성과다고 말해놓고 또 하루 건너뛰어서 지금 8일 날에는 비핵화, 국제사회의 비핵화, 세계의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로 이제 모순되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김정은이 이제 북한이 핵 보유 국가가 됐다. 이런 걸 선언하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핵 레버리지를 들고 뭔가 대남 정책 또 대외 정책을 구사하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뭐 말은 비핵화지만 거기에 전제 조건들이 너무 많이 따라붙고 있기 때문에 그건 순수한 진정한 비핵화가 아니라 핵보유국으로서 이제 자신들 마음대로 국제사회를 한번 조정해 보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예. 네, 그동안 이번 당대회를 통해 당 규약의 핵 보유국임을 명문화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우세했는데요. 김정은의 발언을 미뤄봤을 때 이 당 규약에 명시하는 부분을 보류할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보류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헌법에 2012년 헌법에 핵보유국을 명시했기 때문에 헌법이나 그보다 높이 있는 당 규약에 핵보유국을 명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모순되는 거고 그래서 아마 오늘 김정은을 최고 지도자 수위에 올려놓는 게 중대 발표가 된다면 거기에 동시에 핵보유 국가임을 선언한다. 이런 내용도 함께 껴붙여서 중대 방송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어떤 그 특별 중대 보고라고 얘기는 했지만 7차 당대회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좀 종합하는 의미, 정리하는 의미라고 좀 저희가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뭐 이번 7차 당대회 결정 사항들 거기서 총화된 것들을 지금 중대 방송으로 하겠다는 것이지 그 외에 별개 문제를 가지고 뭐 중대 방송을 할 리는 없고 뭐 북한이 중대 방송 이때까지 해온 걸 보면
보면 뭐 94년 7월 8일 김일성 주석의 사망도 중대방송, 예. 뭐 김정일 총비서의 사망도 중대방송. 따라서 이제 뭐 김정일이가 사망할 리는 없고 저 사람이 총비서로서 또는 당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추대되는 그와 같은 결과를 중대방송이라는 아주 중대 뉴스를 통해서 발표하겠다. 이게 북한의 입장인 그러니까 것 스스로의 어떤 그 중대 방송이라는 건 스스로의 어떤 의미를 부여한 것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죠. 국제사회라든지 그 외 그 북한 이외의 국가에서 봤을 때는 크게 이것이 어떤 중대한 결정을 내린다는 거거나 큰 의미를 부여한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이제 예. 자신들에게만 중대한 거지. 예, 그냥 예. 우리가 볼 때는 보편적인 뉴스를 저렇게 확대함으로써 거기에 이제 무게감을 가지겠다. 그것이 중요하다. 스스로 강조하는 것이지 뭐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있을 수 있는 절차들을 저렇게 중대라는 네. 말을 붙여서 아주 엄숙하고 무게를 두는 것입니다. 네. 지난 4일간의 어떤 그 당대회의 과정을 지켜보셨을 때 북한이 어떤 이 당대회를 통해서 얻고자 했던 목적 이런 것들 성과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글쎄 일단 당대회를 열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다. 예, 예.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김정은이 결국 자기의 지배를 합리화하고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당대회라는 최고 지도기관 이 선출이 필요했다. 이런 차원에서는 뭐 김정은도 결심을 잘 내렸지만 예. 거기서 나오고 있는 지금 내용들을 보면은 뭐 대남 정책이나 대외 정책이나 특히 경제 발전 분야에서 뭔가 좀 시장 경제에 가까운 쪽으로 갈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다시 5개년 경제 발전 전략을 내놓은 거 보면은 예. 과거 당대회와 크게 다른 게 없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그 이번에 이제 100명이 넘는 저희가 리포트로도 보도해드렸습니다만 외신 기자를 초청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떤 의도로 좀 읽어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해외 중국 공산당 사절을 비롯한 여러 공산당 지도자들이 좀 와야 이게 대회가 빛이 나는데 네네. 그런 사람들이 한 명도 못 오다 보니까 결국 내외신 기자들을 많이 불러서 그래도 뭔가 분위기를 조성하려 했지 않았는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란봉 구역에 있는 사이어문화회관 200m 내에도 지금 접근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아마 그 목적이 그 이유가 김정은의 신변 경호와 연관시켜 보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또한 이런 외신 기자들을 통해서 북한 체제 선전, 지금 이 사람들을 뭐 전기 기계 공장이니 무슨 산업 시설들을 둘러보게 함으로써 지금 뚱딴지 같은 이게 정치부 기자들을 전부 지금 경제부 기자로 바꿔버리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예, 이것들은 작은 북한다운 역시 행동이기 때문에 네. 그러나 이제 마지막 날 오늘 아마 중대 발표할 때는 그 사이어문화회관에 들어오게 해서 김정일이 최고 수위에 오르는 모습을 공개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그동안 이 북한은 겉으로는 평화를 운운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도발의 명분을 쌓아왔는데요. 이번에 이 화전 양면 전술을 구사한 걸로 네.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핵무기를 보유했다, 무슨 수소탄 실험을 성공했다 해놓고는 또 지금 네. 마지막에 와서는 국제사를 향해서는 비핵화를 하자, 뭐 또 대화하자 이렇게 지금 우리 군사회담까지 또 장르까지 정해서 제안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강원 양면 전략이고 화전 양면 전략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뭐 그 북한이 그런 전술에 우리가 놀아날리는 만무하고 일단 예, 예. 당대회 이후의 정세는 또 그 이후에 가서 이제 맞춰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역시 북한다운 지금 여러 가지 이중 전략들을 구사하고 있는데 아마 그렇다고 해서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국제사회가 거기에 쉽게 놀아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이제 하시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외신 기자를 초청해서 북한 측에서 일단은 뭐 본인들의 어떤 경제 성과라든지 업적 같은 것들을 이제 굉장히 과대 포장하려고 노력할 텐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기사가 겉으로 이제 그 당대회 기사를 국제사회에서 그걸 본다 하더라도 어떤 국제사회의 어떤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북한이 핵 개발로 인해서 지금 제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뭐 밖에 나갔던 뭐 식당 종업원들이 다 탈출하는 이런 상황인데 예. 거의 자금줄은 지금 고갈 상태로 다가가고 있고 이번 당대회를 위해서 뭐 약 520억 원의 선물도 준비하고 돈이 들었다고 하지만은 예. 사실 북한 일반 주민들로서는 당대회에 거는 기대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동당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북한 전체에서 산업 분야에서만도 30%밖에 영향을 못 미칩니다. 나머지는 다 장마당 경제에 인해서 자율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노동당이 강화된다는 건 장마당을 약화시키는 결과로서 인민들로서는 절대 환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따라서 그들이 뭐 지금 몇
군데 이제 그 전시된 전시장 같은 것을 외국 기자들에게 보여준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외국 기자들이 경탄을 금치 못하고 국제사회 기사를 써주고 이러리라는 것은 북한의 착각일 네. 수 있습니다. 당대회 과정을 보면요, 한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건강 이상설이 너들었던 김기남이 북한의 어떤 괴벨스로 불리우는 김기남이 등장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좀 어떻게 봐야 될 것이고 김기남이 또 시청자의 이해를 위해서 어떤 인물인지 좀 짚어주시죠. 네, 김기남은 이제 지적하신 대로 이제 북한의 괴벨스, 네네. 선전계의 거두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직책은 노동당 선전 비서인데 바로 그 밑에 이제 김여정이가 있습니다. 예, 예. 김정은이 여동생 김여정이가 있고 아마 이번 대회 모든 그 시나리오나 이 각본은 김여정에 의해서 다 됐고 네네. 김기남은 뭐 이제 나이가 많아서 물러갈 때가 됐는데 이 사람도 주석단에 나왔고 또 김영남 옆에는 박봉주 내각 총리 이 사람도 오랜만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황병서나 뭔가 김정은에게 기대를 거는 사람들은 뒤에 이 뒷좌석에 등을 못 대고 이렇게 중중하게 앉아 있는데 네. 박봉주 내각 총리나 이런 80대 일부 사람들은 뒤에 또 기대 앉아 있는 걸 보니까 당신들이 이미 물러나야 돼 이런 힌트를 받았는지 자포자기 상태고 네네. 뭐 일부 사람만 지금 꼿꼿하게 서 있는데 특히 이제 최룡해가 이제 최태복 최고위원회 의장보다 소율이 높아져서 올라온 거 보면은 네네. 이번에 이제 5명이 정치국 상무위원이 지금 3명밖에 없지만 다 차게 된다면 아마 최용해나 또 새로 선출되는 총리나 이런 사람들이 네. 상무위원회 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박봉주 총리 내각을 이어서 어떤 인물이 새로 총리로 좀 선출될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글쎄 경제 분야에서 지금 노동당 경제비서로 있는 곽범기 그전에 이제 제1부총리를 지냈는데 이 사람이 아마 총리로 올라설 가능성이 높고 예. 또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이번에 퇴진한다면은 그 휘무로는 최용해 당비서. 최용해는 뭐 여러 가지 이제 혁명화도 거치고 파란 곡절이 많은 사람이지만 일단은 빨치산 2세의 대표 주자라는 것만은 또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예. 김정은이 아무리 백두혈통해도 또 백두산 줄기에 후광이 없으면 이게 또 자기가 버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최용해는 좀 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번 당대회 이후에 대화 제안이나 뭐 개성공단 순차적인 복구 등 이화적인 제스처를 굉장히 취할 중요한 부분인데. 네, 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북한은 제안에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개성공단이 지금 문을 닫음으로써 북한이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따라서 7차 당대회의 어떤 노력적 성과들을 빛내기 위해서는 남쪽으로부터 어떤 이 지원과 협력을 기대할 수밖에 없고 중국이나 이런 국제사회 줄이 막히니까 우리한테 기대할 수 없는데 우리도 뭐 거기에 순순히 응해줄 수는 없지만 예. 지금 북한이 벌써 오늘 그 군사회담을 제안하고 심리전 중단까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고 나오는 거 보면은 지난해 이제 지뢰 도발 이후에 우리가 방송을 재개했다 황병서, 김양곤이 와서 뭔가 협의가 이루어져 스탑했지만 예. 지금 다시 또 방송이 재개됐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이걸 스톱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지금 목적으로 아마 과제로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조선중앙 TV가 당대회를 좀 결산하는 차원에서 내용은 이제 김정은을 최고 존엄에 좀 올리는 것, 그 내용이 주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특별 중대 방송은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 저희가 들어온 대로 이어진 뉴스에서든 저희가 확인을 하실 수 있겠고요. 자, 끝으로 38 노스에 따르면 최근에 이제 풍계리에서 핵실험 준비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어쨌든 그 당대회 이전에 분명히 그 어떤 핵 도발이지 않겠냐 했지만 일단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뭐 진심이 있든 없든 비핵화 발표를 당대회에서 김정은이 한 만큼 당장의 5차 핵실험은 가능성 클까 크지 않을까에 대해서는 좀 크지 않을까 쪽으로 좀 무게중심이 쏠리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예, 그런 게 아마 순리로 보면 그런데 네네. 북한은 지금 수소폭탄 실험을 지난 1월 6일 제4차 핵실험이 이제 수소폭탄 실험인데 그게 사실 중성 핵분열 폭탄으로서 수소폭탄이 아니라는 게 판명이 났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개회사에서 그걸 수소폭탄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김정은은 거짓말을 한 셈인데 그걸 진실로 옮겨놓기 위해서는 이번에 5차 핵실험을 통해서 수소폭탄 실험을 성공해야 하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정은의 비핵화 발언은 그야말로 레토릭이고 제가 볼 때는 7차 당대회가 끝나는 시점에서 한 번 더 5차 핵실험을 해서 수소폭탄을 완전히 북한이 끌어안아야 다시 비핵화든 뭐 자주권이든 자위력이든 이걸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김정은으로서는 그것을 이렇게 쉽게 놓치기 어려운 하나의 그 문고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북한연구센터의 안채현 소장과 함께 제7차 당대회와 관련된 특별 중대방송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